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119에 아내가 다쳤다라는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남편이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3일 저녁 8시쯤이었고요. 50대 남성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직접 신고를 합니다. 신고 들어온 곳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40대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요. 응급처치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받던 중에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직접 신고를 했던 그 남편,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119 신고를 해놓고 남편이 없었다? 네. 아니 그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아내 곁을 지키고 있었어야죠. 자, 그 부분이거든요. 119 신고를 해서 소방하고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현장에는 남편이 없었고 남편은 8시에 신고했다면 한 1시간 반 지난 9시 30분쯤에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을 할 때 변호사하고 같이 왔다라고 하고요. 또 미성년 딸이 있었는데 딸과 함께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9시 30분 정도 돌아서 경찰이 사건 현장 수색하다가 혈흔이 묻은 어떤 둔기, 구타 흔적을 발견하고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9시 반쯤에 자백을 했고요. 결국 긴급 체포가 되는데 그때쯤에 이제 울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충격입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신분 변호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오전에 아는 변호사들끼리 이 얘기가 좀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 다들 놀란 거죠. 근데 변호사인데 이제 미국에서 자격증을 딴 미국 변호사였고요. 게다가 또 굉장히 유명한 국내 변호사 사무실 쪽에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퇴사를 했다라고 하네요. 부친은 다산 국회의원을 지낸 바가 있다라고 하고요. 증권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 당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미 너무 많이 이 사람의 어떤 신상에 대한 얘기가 인터넷상에는 있더라고요. 자, 교수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글쎄요. 이게 너무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아마 이 두 부부 자체가 평소에도 이제 금전 문제 그리고 성격 문제로 상당히 가정 불화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부터 이들 부부가 별거에 들어갔고 사건 당일에도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방문을 했다가 또 사소한 문제로 다퉜다. 그 이후에 이제 폭행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제 전해졌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럼 왜 그럼 어떤 이런 다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긴 있지만 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 그것을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 변호사의 아버지가 현직 시절에 그 기사를 보니까 아들 결혼식에 정말 많은 하객들이 몰려와서 이 혼주와 악수를 하려는 축하객들이 줄이 50m까지 이어졌다. 이런 기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결혼을 했던 사람인데, 자, 그런데 이 남편의 진술, 이 피의자의 진술, 뭔가 좀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 번 때렸다. 네, 한 번 때렸다. 심지어 아내를 고양이랑 장난할 때 쓰던 어떤 물건으로 한 번 때렸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 현장에서 둔기로 볼 만한 물건도 발견이 됐는데요. 한쪽이 플라스틱이고 한쪽이 금속 재질인 35cm 길이의 막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혈흔도 묻어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신 부검 의뢰를 했고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자, 부검 정밀 부검도 있지만 1차 부검 소견이 구두로 나왔는데요. 경부 압박 질식사하고 저혈량 쇼크 두 개가 겹친 것으로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추정 소견이죠. 경부 압박 잘 알다시피 목 졸림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거고요. 저혈량 쇼크가 좀 눈에 띄는데 피가 많이 나서 쇼크가 일어나서 죽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면 결국은 대량 출혈하고 목졸림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 상황이고 이 50대 이 미국 변호사가 주장했던 둔기를 한 번만 휘둘렀다. 이 부분은 조금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목졸림하고 또 피를 많이 흘리겠던 이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자, 지금 앞서 잠깐 보신 영상이 이제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에 참석하는 그 모습인데 취재진 앞에 잠깐 섰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네, 어떻게 참여하신 건가요?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발적으로 참여하신 건가요? 역시 뭐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이제 속보가 뭐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나오면 이제 전해 드릴 텐데 어떻게 될까요, 양 변호사님? 뭐 거의 100%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살인죄지 않습니까? 뭐 기자분이 조금 전에 우발적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우발적이건 계획적인 간에 이 범죄 자체가 가장 중대한 범죄인 거고 게다가 심지어 이 현장을 떠났었고 범죄도 부인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또 이런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으면 이 피의자 본인의 신병도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구속은 저는 뭐 100%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교수님께서 좀 뭐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이제 사실 저는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쳤다는 거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쓰러지거나 이렇게 해서 다쳤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고양이 장난감으로 이렇게 한 대 툭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때린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 본다면 거기에 혈흔이 너무 많이 있고 또 목조림의 어떤 흔적까지도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어떤 속성은 자신의 그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리고 자기가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 같은 경우는 축소하는 게 인지상정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어 본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그 신고를 하고 난 뒤에 그 자리를 비웠단 말이에요. 왜 비웠는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이 이제 변호사니까 본인이 뭔가 어떤 그 정리를 좀 이 심정적인 정리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막상 이제 거기에 119라든가 경찰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자리를 갖다 피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뭐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계획적이건 우발적이건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부 싸움 끝에 이 살인이 발생된 것은 우발적인 것이 그 좀 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혼을 하든가 헤어지면 되지 사람을 저렇게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저런 상황이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